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돌출의 케이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버치즈 심한 환자에서의 돌출입 수술과 치과 교정 치료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나온 정도가 5mm 이상 차이가 나고 아래치아와 아래턱은 오히려 정상 범위에서 약간 뒤에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뒤로 집어넣게 된다면 아래턱이 너무 뒤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교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악은 4번 치아를 발치를 해서 ASO 수술을 하고 아래턱은 턱끝 전진만 수술을 하고 나중에 치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을 맞추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뷰를 보시면 구치부는 비교적 정상 교합을 가지고 있고 위치아와 아래치아를 조금 더 덮고 있는 과계교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아 교합면에서 엑시알 뷰를 보시면 상악 절치와 하악 절치의 갭이 한 5.8mm 정도로 거의 6m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상악은 4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뒤로 집어넣고 아래턱은 AS 없이 턱끝 부분만 전진을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엑시알 뷰에서 이 4번 치아가 빠져 있고 앞쪽 치아가 뒤로 후퇴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악절치와 하악절치가 같이 나와 있는 평면을 보시면 아까는 거의 6mm 가까이 갭이 벌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2mm 이내로 그 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은 AS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 개수가 모두 그대로 있고 또 절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10개월 뒤에 교정이 완료된 후에 경과를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CT를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수술 전, 수술 직후, 그 다음에 교정이 완료된 후에 상악의 엑시알 뷰를 같이 보시면 수술 전에는 절체 앞에서부터 6번 치아까지 거리가 47mm 조금 넘었는데 수술 직후에는 41.7mm로 거의 6mm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치아 사이 공간이 좀 남아있는데 교정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1mm 정도 거리가 줄어들고 치아 사이의 공간은 다 메꿔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악을 보시면 수술 전, 수술 직후, 그 다음에 교정이 완료된 직후에 모두 치아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발치 교정은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치아가 좀 더 고르게 되어 있고 상악 절치와 하악 절치가 같이 나온 평면을 보시면 수술 전에는 절치 간의 거리가 5.81m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1.6mm로 줄어 있고 그 다음에 교정이 완료된 후에는 오히려 2.7mm로 약간 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교정을 통해서 윗치아의 공간도 줄었지만 아래치열도 뒤쪽으로 조금 끌어당겨서 치열도 고르게 만들고 공간도 좀 더 확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지탈 뷰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는 바지온에서 ANS까지 85mm 정도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83mm로 줄어 있고 교정이 완료된 후에는 82.3으로 0.7mm 정도 조금 더 줄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측면 안무를 보시면 수술 전에 윗입술이 많이 돌출되어 있고 또 이 아랫입술을 다무는 것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뭉쳐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윗입술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지만 아랫입술은 턱끝 전진만 하고 치아 부분이 뒤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색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윗입술이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더 부드러운 모양을 띠고 있고 아래턱의 모양도 훨씬 부드럽고 근육의 긴장이 없어져서 좀 더 작고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을 보시면 상악과 하악의 절지 간격이 5mm 이상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셨고 파노라마를 보시면 턱이 조금 작고 턱끝이 뒤로 후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어금니 부분의 교합은 비교적 잘 맞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본과 다른 점은 이분은 오른쪽에 5번 치아가 정상적이지 않은 치아여서 어차피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였습니다. 이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유치는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측면을 보시면 수술 전에 위치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악만 뒤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상악 절치와 하악 절치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뀐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턱끝 부분은 5mm가량
전진을 하였기 때문에 단차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XCR 뷰를 보시면 위에는 4번을 발치를 하고 돌출입 수술을 하였고 아래쪽은 발치를 하지 않고 턱끝 전진 수술만 하였습니다. 교정이 아직 다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러 오셨을 때 CT 사진입니다. 네, 왼쪽에는 발치를 하지 않았고 오른쪽만 아까 그 약간 비정상적인 유치를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악을 보시면 이미 다 공간이 메꿔진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사지탈 뷰를 보시면 수술 전에는 5mm 정도 공간이 벌어져 있었는데 수술 직후에는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완전히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러 오셨을 때는 교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악 절치가 하악 절치보다 약 1.5mm 정도 그리고 한 1mm 정도 덮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악은 여태까지 다른 환자 케이스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두 분 다 4번 발치를 하고 뒤로 후퇴를 하는 수술을 하였고 아까 환자분은 아래턱에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만으로 공간을 치열을 다듬어 준 케이스였고요. 이 두 번째 환자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한 개의 치아를 발치를 해서 한쪽으로 치아를 조금 더 당겨서 교정을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돌출입 수술은 상악과 하악 모두 위아래 2개씩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뒤로 잇몸과 뼈를 이동시키는 수술을 하지만 지금처럼 위턱이 아래턱보다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위턱과 아래턱을 둘 다 집어넣을 경우에는 아래턱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턱만 집어넣고 아래턱은 교정으로 마무리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넣는 양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래턱도 약간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 그 양에 따라서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만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한 개의 치아만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치아를 발치를 할지는 치아 상태와 또 뒤로 이동해야 될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치아를 뽑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악이 하악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온 오버젯이 심한 환자에서의 돌출입 치료와 교정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